오늘은 백석의실, 산곡, 산골짜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함주시초, 연작시 5번째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상의 노동과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산골의 풍경과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토속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꿀을 치고 돌아온 벌들의 모습을 통해 생계를 위해 꿀벌처럼 열심히 지난 여름을 보낸 화자의 모습이 동일시되면서 제시되고 있다.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각담에 머루송이 까만이 있고 자갈밭에 아직까리 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볕바른 골짜기다.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나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고라는 모두 터한테 김장감이 펴지고 뜰하게 잡곤닭가리가 쌓여서 어느 세월에 비일 듯한 집은 죄이지 않았다. 나는 자꾸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골이 닿은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나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들이 수문함은 통 있었다. 나를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어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라꿀을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 안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백석의 산곡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각담에 머루송이 까만이 있고 라고 했는데, 돌각담은 돌로 만든, 그렇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막 자연석 그대로 올려놓은 듯한 그런 담을 의미해요. 자, 머루송이 까마니는 까맣게 시각적 심상이죠. 있고 자갈밭에 아직까리는 아주까리 피맞아요. 쏟아지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돌각담에 머루송이 까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갈밭에 아직까리 쏟아지는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일종의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풍하니 바람이 잔잔하게 부니 햇볕이 바른, 자, 햇볕이 양지 바른 골짜기이다. 자, 골짜기라고 하는 산곡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그죠? 산곡을 제시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볕바른 따스한 잔잔한 바람이 부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따스함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는 화자 나왔네요. 그죠? 화자 나왔고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나려고 이 골짝 어떤 골짝 위에 얘기한 공간이잖아. 여기. 자, 집을 한 채 구했대. 근데 한겨울을 나려고 했으니까는 외부 세계하고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생활에서 벗어난 공간, 일종의 은신의 공간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계곡, 산곡으로 오게 된 이유, 목적이 되겠네요. 즉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년 골짜기에 있는 집을 구하러 다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골 안은 하는 거 보니까 인가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그죠? 골 안, 근데 골은 골짜기의 함경도 방언이랍니다.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향토성이 드러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골 안은 휴식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일종의 인식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터앗은 또 그랬더니 작은 텃밭, 김장감이 퍼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김장할 재료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죠. 일종의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뜰이 어디야? 뜰, 잡곡 낯가리가 쌓여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잠깐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골짜기지만 그래도 그 집들에는 모두 텃밭이 있어. 텃밭이 있고 그 텃밭에서는 김장거리를 키워. 배추, 채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잡곡 낯가리가 쫙 쌓여 있어. 한마디로 산골 마을의 어떤 생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향토적 소재를 통해서 토속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뭐뭐하고 뭐뭐하여 라고 하는 일종의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보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이 몇 집 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 즉 어떤 집, 빈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자꾸 어디로 들어가?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공간의 이동이 나오나요? 네, 공간의 이동이 나오네요. 뭡니까? 빈집을 찾기 위해서 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연 이거 뭐야? 이여가 아니라 이연 한겨울을 날 집을 찾아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Sorry. 골이 단, 골짜기가 단, 즉 뭐야? 골짜기 끝에, 산대 밑에, 산대는 산꼭대기예요. 조그마한 놀드왕집을, 놀등화집이 한 채 있어. 그러니까 이 놀등화집, 빈집을 하나 발견했네. 또는 빌집을 하나 발견했네. 그죠? 놀등화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집이라고 한답니다. 납작한 돌을 지붕에 기와 대신 올린 집이래요. 자, 이 집에는 주인이 있어요. 안주인이 있으니까 이건 여성 주인이죠. 남길동을 단 안주인이래요. 그래서 남길동이 뭔가 그랬더니 홍길동도 아니고 왜 남길동 그랬는데 저고리 소매부태 부리에 이어져 되는 남색의 천이래요. 그러니까 붉은 끝동이 옷소매 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남색 끝동이 매이는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겨울이면 집을 낸다는 건 집을 비우고 새를 준다든지 뭐 어쨌거나 간에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고 하더라. 겨울 되면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안주인은 여름에 산에서 노동을 해. 산에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거리, 즉 속세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안주인은 여름에 산에서 노동을 하고 겨울에 휴식을 취해. 그러면 화자는 여름에 거리, 즉 속세에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산에서 휴식을 취해. 그래서 겨울이 돼가지고 빈집을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 결국 안주인과 화자는 일종의 뭐예요? 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해바른 양지가 바른 마당에는 꿀벌들이 20나무통 있었대요. 자, 이 꿀벌들은 바로 뭡니까? 열심히 일한 존재죠. 열심히 일한 존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 쉬려고 하는 존재야. 일종의 누구하고 비슷해? 그렇지, 화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일종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화자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휴식을 취하려고 산골에 옵니다. 꿀벌도 지난 여름에 꽃에서 꿀을 따려고 생날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20나무통 남은 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화자의 모습과 비슷하고 그래서 이를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골짜기 끝 돌등화집의 마당 풍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네요. 낮 기울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의 경과가 나오네요. 그죠? 나를 햇볕 장글장글한 아주 온몸을 지질 듯이 뜨겁게 내리쬐는 거예요. 툇마루 위에 걸터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락골을 타고 트럭이죠? 트럭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 자, 장진 땅이 꿀벌들에게는 속세, 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어? 산으로 돌아왔어. 그죠? 즉 화자와의 유사성이 드러나고 있네요. 바라보며 나는 산골의 생활 모습이고요. 어서 날이 추워져서 쑥국화꽃도 시들고 한마디로 겨울이 되어 이런 거예요. 지금 겨울이 됐어? 지금 가을이야.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지런한 백성들도 가만 벌에서 갑자기 무엇으로 백성으로 주체가 확장이 돼버리고 있죠. 그죠? 개인의 시가 갑자기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제 집 어디 벌들 내지는 백성들의 안식처로 들은 뒤에 이 골 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이 골짜기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에 백성들이 바지런한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에 나는 이거죠. 나는 여기 생략돼 있을 거예요. 나는 이 골짜기 안으로 올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나는 이 골짜기 안으로 다시 와야겠구나 라고 다짐하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결국 뭐야? 한겨울이 되면 골짜기에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러한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백석의 산곡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소망적이고 그 다음에 토속어 방언이 많이 사용되죠. 항토적이고 토속적이다. 그 다음에 감각적이다. 특징 하나 있다면 요거예요. 그죠? 뭐뭐 하였다, 뭐뭐 하였다, 얻다가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군의 효과를 주고 있다. 산속에서의 호젓한 생활을 소망하고 있다. 1번 체크 들어갈까요?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무슨 말이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갈밭에 아직까지 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볕바른 뭐라고? 볕바른 골짜기이다 라고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볕바른이라고 했으니까는 햇볕이 반짝반짝 이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집 남길동 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발은 마당에는 꿀벌이 20나무통 있었다 이래요. 요건 1년의 내용이고요. 요거는 3년의 내용인데 이렇게 본다면 1년과 3년 출발점은 어때요? 아침 또는 낮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사연을 봅시다. 사연을 보면 낮 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어 앉아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결국 뭡니까? 햇볕이 장글장글해. 뜨거워서 온몸이 살까지 익을 것 같아. 뭐 저 함경도 그쪽에서 그럴지 모르 어쨌거나 간에 그건 낮이 기울었거든요. 시간의 경과예요. 그다음 시간의 경과하면서 점심 한낮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시는 시간의 경과로 하루 일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준다면 이 부분은 하루는 아니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긴 해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이 골 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는 미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가올 겨울 상황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이동도 있다고 했거든요. 자, 공간의 이동은 이쪽이죠. 집이 몇 집 되지 않은 골 안은 모두 텃 김장감이 퍼지고 집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꾸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즉 이연에서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골 안을 살피던 화자가 자꾸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골이당 끝, 골짜기 끝까지 가요. 골짜기 끝에 가서 산대 밑에서 돌 능화집 한 채를
발견을 합니다. 즉 3년에서 화자는 고리란 산대 밑에 있는 자그마한 돌 능화집을 발견할 때까지 쭉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시는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모습을 통일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나타나고 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상식적으로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어떤 심상, 상징, 사건에 의해서 어떤 화자의 감정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객관화를 위해 이용된 심상, 사건, 상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데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백석의 산곡을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한번 본다면 화자, 일단 화자를 봐야겠죠. 화자는 한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나려고 집을 한 채 구해요. 자, 요거죠. 근데 이 꿀벌들은 지난 여름에 장진 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 여기에 돌아옵니다. 어디에? 스무나무통으로 돌아와요. 이런 점으로 본다면 화자와 벌은 어떻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밑에도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돌아온 뒤에 나는 이 골짜기 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 바지런한 백성들은 바로 이 꿀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꿀벌과 백성을 동일시하게 되죠. 그죠? 그럼 나는 개인의 나가 백성으로 확장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걸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을까?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라기보다는 백성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 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벌을 나의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바지런한 백성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바지런한 백성들로 봤을 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한겨울과 같은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나 진짜 계절이 아니고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모습, 화자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밑줄 치고 바로 해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박스 보기를 주고서나 그 다음에 보기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백석의 산곡 함주시초 5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